안녕하세요. 호주 요리 유학 이민 취업 전문 셰프크루 대표 제일입니다. 제가 왜 자꾸 이제 선글라스를 쓰느냐 뭐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제가 이제 길게 이야기할 때는 제가 만들어 놓은 이제 스크립트를 좀 봐야 됩니다. 근데 그 보다 보면 시선이 막 왔다 갔다 이제 분산이 될 수가 있어서, 네, 제가 이제 선글라스를 끼고 하는 겁니다. 네. 선글라스를 벗은 영상은 진짜 많습니다.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 네, 선글라스, 네, 꼈다고 너무 뭐라고 하지는 말아 주십시오. 요즘 지인분들께서 영상이 요즘 너무 긴 거 아니냐? 안 그래도 이렇게 딱딱한 주제를 갖고 있는데 영상이 길면 안 본다 그러셔서 추후 영상들은 조금 더 길어질 예정입니다. 완전 반대로 해야지. 어차피 수익 목적의 유튜버도 아닌데, 제가 원래 말이 좀 많은 편이기도 하지만 나이가 드니까 말이 더 많아지네요. 15년 동안 이 분야에 있었던 경험을 여러분들께 전달해 드리려고 하다 보니까 약간 요약보다는 수다에 가까운 정보를 드리는 점, 시간은 금인데 여러분들의 금쪽 같은 시간을 줄여드리지 못하는 점, 저의 역량이 부족해서니까 답답하신 분들은 재생 속도를 2배로 높이셔서 영상 시청 부탁드립니다.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전 죽어서 수다를 남기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셰프로 재직할 때 만나보았던 제 요리사 인생에 아주 큰 영향을 주었던 셰프님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저도 여러분께 선의의 영향을 주는 사람이 되었으면 해요. 또 말씀드리지만 요식 분야에서는 어떤 정의라는 것을 내리기에는 애매한 부분이 많습니다. 그 유명하신 백종원 선생님의 레시피도 호불호가 있고 정답이 될 수 없습니다. 자신이 겪어보았고 배웠고 경험했던 모든 것 하나하나가 자신만의 정의이기 때문에 오늘 말씀드릴 이 내용 또한 저만의 정의니까 여러분들의 정의를 만드실 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 달링하버 닉스 레스토랑 그룹. 제가 시드니 루꼬론블루를 입학하고 처음으로 직장을 잡은 곳이 바로 닉스 레스토랑 그룹의 현 에이드리아 바인 레스토랑입니다. 대부분 관광지에 있는 레스토랑들은 성수기가 되었을 때 아침 한 200명, 점심 한 300명, 저녁 한 300~400명 정도로 서브할 만큼 바쁜 곳입니다. 대신 이제 비 오고 추운 날이나 비성수기 같은 경우는 진짜 한 명도 안 와요. 회전율을 높이기 위해서 음식 스타일은 굉장히 심플합니다. 안티파스토, 약간 파스타, 스테이크, 샐러드가 거의 중심인 메디터레이니안 스타일이죠. 여러분 이거 그냥 넘어가지 말고 찾아보세요. 이게 뭔 스타일인지 궁금한 건 궁금해 하시길 바래요. 여기서 일하시는 분들도 요리의 열정과 지식으로 무장한 분들보다는 약간 일적으로 날아다니시는 분들, 약간 한 곳에 오래 계시는 분들, 약간 인도나 네팔에서 오신 분들, 유럽이나 난민 쪽에서 온 약간 워킹 홀리데이 요리사 같은 분들도 약간 요런 곳에서 많이 일하세요. 처음 일을 시작하기 좋아서 학생분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여기서는 정확성이나 음식을 대하는 자세, 요리사로서의 마인드보다는 약간 빠르게 일하는 법만 저는 거의 배웠고, 그게 요리의 전부인 것처럼 약간 이제 우쭐해질 때쯤에 한 이제 경력가 10년 정도 되는 한 일본 셰프가 들어왔었어요. 전 이때까지만 해도 일을 잘하는 게 이제 셰프라고 생각을 했고, 물론 이 시기에는 중요한 역량이기는 합니다. 칼이나 장비나 지식에 대한 탐구의 자세도 약간 부족했죠. 약간 갱스터처럼 서비스 끝나면 그러면서 야 우리 잘 끝냈다 여부로 하면서 이제 맥주 왕창 마시고 햄버거 열라 처먹고 업장에서 입던 요리사 바지 약간 신발 질질 끌고 집에 가고 그랬어요. 그 당시에는 이게 멋져 보였어요. 약간 제가 고등학생 때 약간 이제 통 넓고 약간 바닥에 약간 질질 끌리는 힙합 바지 입고 약간 동네 막내 약간 길거리 청소 다 하고 다니면서 약간 귀찌하고 그렇게 다니는 게 멋져 보였던 것처럼 그런 거였습니다. 여러분들은 배운 사람들이니까 거지같이 셰프 바지 입고 밖에 돌아다니고 그러지 마세요. 꼴보기 싫습니다. 비위생적이에요. 프로페셔널하지 않게 보여요. 어쨌든 전 이때 업장 칼을 썼었고, 그 일본 요리사분이 넌 왜 이 칼을 안 갈아? 라고 물어보셨는데, 저는 이제 칼을 왜 갈지? 저기 스틸이라고 불리는 그 야스리라고 불리는 것도 있고, 이제 사진과 같이 그냥 이렇게 슥슥 긁으면 그 날이 세워지는 것도 있어서 아이씨 요리 꼰대인가? 일만 잘하면 되지 이런 생각을 했어요. 전 요리 8개월 차이고 이분은 10년 차이지만 제 뒤로 들어오셔서 저한테 엄청 깍듯하게 대해주셨기도 하고, 저는 약간 이제 업장 적응도 되고 나니까 이제 선배처럼 행동을 했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이제 이불킥감이죠. 어쨌든 끈질기게 쉬는 시간마다 이제 저에게 이제 칼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요리사 자세나 이렇게 공부해야 된다 이런 말들을 엄청 해주셨는데 나른 업장 에이스인데 인정받고 있는데 이건 다음 업장에서 일할 때 나비 효과로서 저에게 돌아오는 계기가 되었고 엄청난 후회를 하게 되죠. 가장 기본적이자 가장 어려운 장비인 칼에 대해서조차 궁금해하지도 않았던 것이죠. 기본적인 것들을 계속 넘어가게 되면 저처럼 경력 10년은 있는데 회 써는 걸 잘 못하게 되는 사람도 생깁니다. 그래서 이후에 누군가의 경험과 지식은 항상 받아들이려고 노력하는 자세를 가지게 됩니다. 그게 윗사람이든 아랫사람이든 경력이 많던 없던 내가 모르는 건 넘어가지 마시길 바래요. 그래서 어른들 말씀 들어서 안 좋을 거 없다라는 말을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도 꼭 들으세요. 두 번째, 테스야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죽을 때까지 제가 평생 자랑할 수 있는 테스야 레스토랑입니다. 그때 당시 테스야는 어마어마했어요. 전 세계 4위까지 했던 레스토랑이었다니까요. 승화 아빠 목진아 셰프님도 그 벤 히튼이라는 셰프님을 자주 언급하시듯이 인생에서 만나는 최고의 경험을 자꾸 이야기하면서 자랑하듯이 앙탈 부리는 겁니다. 저도 유튜브 내내 계속 언급하면서 테스야에서 일했던 걸 자랑할 겁니다. 아무튼 이 레스토랑을 들어가고 2년 동안 일하면서 진짜 살도 한 20kg 빠지고 잘생겨지고 말도 아니었어요. 현재 싱가포르에 있는 테스야 그 셰프님의 두 번째 레스토랑이고 2스타 미슐린 레스토랑인 와쿠긴 주방장인 마사라는 테스야의 오른팔격인 셰프님과 그 당시 이제 페이슈리 섹션장이신 일본 셰프님과 굉장히 친해져서 잘 어울려 다녔는데 초반에는 저를 극혐하셨다고 해요. 경력 2년밖에 안 된 사람이 데미 셰프로 들어온 것도 그렇고 제가 영어도 못하고 약간 지들도 잘 못했지만 못 쓰니까 넘어갑시다. 칼 상태도 엉망에다가 제가 칼을 잘 갈 줄도 모르고 그래서 제 칼을 진짜 버리셨어. 세계적인 그 약간 23명의 셰프님들이 모여서 세계 최초의 일식 프렌치 모던 파인 다이닝을 선보인 오마카세 데거스테이션 스타일의 세계 최고의 자부심을 가지고 세계 최초 음식을 내놓은 곳에 제가 어울리지 않았단 말이죠. 미생이란 드라마 아시죠 여러분? 거기서 장그레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장그레가 그랬죠. 내가 가장 잘할 수 있는 건 노력입니다. 그러니까 능력도 없고 할 줄 아는 것도 없는 사람이 가장 그럴싸하게 자신을 포장할 수 있는 노력, 그것밖에는 없었습니다. 그래도 한 가지 더 버티는 것, 참아내는 것이란 인내심은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2년 일했으니까 팀원으로서 관심병사로서 정말 감사하게도 과하게 보살핌을 받았고 저만 잘하면 됐었습니다. 제가 요리 스킬이나 영어 능력은 없어도 사회생활은 아주도 기가 막히게 또 잘했거든요. 사랑받았었습니다. 그때 앞으로의 제 요리사 인생을 바꿔주신 제 멘토이자 마음속 스승님이신 그 두 명의 일본 셰프님들이 저를 멱살 잡고 두드러 패서 사람 만들어 주셨습니다. 정말 2년 동안 아침 출근, 새벽 퇴근 반복하면서 집에 가서 1시간 공부하고 주말에 3, 4시간 계속 공부하고 일이 끝나는 날이면 30분 동안 집에서 칼 갈면서 정신 수양하고 운동하고 술, 담배 다 끊고 완전 요리에 올인했던 것 같아요. 일만 잘하는 게 셰프가 아닌 공부하고 지식을 탐구하고 신문을 읽으면서 요리 산업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어떤 셰프님들이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어떤 레스토랑에 어떤 요리가 있고 와인이 뭔지 사케가 뭔지 왜 매칭 와인이 있는지 등등등 정말 하나부터 10까지 새롭게 자세를 배워가면서 그동안 안일하게 요리를 대했던 제 자신을 후회하면서 왜 일찍 이런 멘토와 스승을 만나지 못했나 아니 내가 필요 없다고 느꼈을 정도로 자만했었나 생각하면서 벌을 받는 느낌으로 속죄하면서 열심히 살았던 것 같습니다. 사실 그 당시 테스야에 한국인이 들어갔던 게 이제 소문이 나서 유명세도 치렀어요. 그 정도로 유명한 레스토랑이었습니다. 아시아나 기내 잡지에도 사진이 나왔다고 하던데 저는 못 찾았어요. 한국 요리사 후배님들이 찾아오고 레스토랑 해볼 생각 없냐는 투자자분들까지도 나타났었습니다. 그런데 스스로 부끄러워서 밀어내고 숨었죠. 난 그냥 일하는 요리사이고 내가 유명한 게 아닌데 능력도 별로 없는데 레스토랑이 유명하다 보니 그럴 수밖에 없었죠. 하지만 저는 제 깜냥을 잘 알았었습니다. 이 두 분의 일본 셰프님들이 없었다면 진작에 스스로 지쳐 떨어져 나갔었겠죠. 그리고 지금의 저도 없었을 겁니다. 또한 전 나름 유쾌하고 농담도 잘하고 재미있고 가벼운 모습을 좋아하면서 화를 내지 않는 캐릭터인데 요리사는 항상 진지해야 하고 엄격해야 하는 모습을 유지해야 하나라고
생각했던 것들을 이분들과 같이 지내면서 내 모습을 지켜나가도 그게 프로페셔널해 보일 수 있다는 것도 배웠습니다. 전 주방에서 웬만하면 화를 안 냈어요. 항상 밝고 기분 좋게 하는 게 좋은 거니까. 일과 자세를 프로페셔널하게 한다면 뭐 굳이 진지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했어요. 웃고 떠들고 농담하고 가볍게 행동하더라도 말이죠. 다시 한번 깊은 마음으로 두 일본 셰프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세 번째, 속교. 제가 처음으로 보스의 위치를 맡았던 레스토랑입니다. 세계적으로 일식을 대중화, 세계화, 파인다이닝화, 프랜차이즈화 시킨 노부 셰프님 라인에서 커왔던 체이스 코지마 셰프님이 이제큐티브 셰프로, 스타 셰프로 오시면서 세계 5대 셰프로 뽑히신 데이비드 창, 장석호 셰프님의 시드니 첫 번째 레스토랑이자 오픈 뒤 바로 3햇을 땄던 모모푸쿠 세이보와 함께 시드니 더 스타 카지노의 대표 일식 파인다이닝 중 하나로 들어섰죠. 거기서 만난 영국에서 온 악마와 일본 하와이 출신 악마 사이에서 일하면서 요리사라는 직업을 조금 더 일찍 때려치기로 마음먹은 곳이기도 하고, 그렇게 되지 말아야지 라고 생각하면서 한편으로는 성공한 셰프는 다 저런 건가 라는 아이러니를 심어준 곳이기도 합니다. 여튼 여기에서 배웠던 하나의 사건으로 인하여 성공을 꿈꾸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지금까지도 많은 학생들에게 이 이야기를 해주고 있고, 거대한 성공은 대부분 이렇게 이루어지는 걸 느꼈죠. 체이스라는 셰프는 잘 놉니다. 잘 노는 인싸이기에 주위 사람도 많고, 특히 VIP로 오는 손님들하고도 엄청 친해요. 그 당시 LMFAO라는 세계적인 가수가 셔플 댄스라는 걸 유행시켰죠. 다들 들어보셨을 겁니다. Everyday I'm shuffling. 이 새끼 아무튼 입만 벌리면 VIP로 아무튼 그 이제 가수가 왔는데, 체이스 셰프가 그 당시 이제 옆에 있던 한국 셰프한테 야 대박거리면서 쟤 알지라고 물어보는 거를 제가 옆에서 이제 들었는데, 그 한국 셰프가 모른다고 하니까 야, 몰라? 이렇게 하는 걸 저는 옆에서 봤어요. 저도 근데 사실 몰랐습니다. 음악은 들어보았지만 가수가 누구고 얼굴이 어떻고 이름이 뭐고 이런 건 사실 관심도 없었고, 노래하면 발라드, 김나박이 최고, 팝송 몰라, 서양권 문화 관심 없어, K-팝 최고 이랬어요. 하루 종일 그 체이스 셰프가 이걸 어떻게 모를 수 있냐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아니 요리 분야의 사람들을 알고 요리 산업에 대한 이슈를 찾아보기도 모자랄 판에 이런 쪽에 관심을 왜 둬? 맞죠? 만약 내가 요리 경력을 쌓는 곳이 우리나라라고 해도, 그 밖에 해외라고 해도, 비영어권 국가라고 해도 문화 정도는 알고 계십시오. 이거 굉장한 성공의 팁입니다. 메모하시길 바라요. 특히 대부분 영어권 국가에서 일하는 한국 셰프님들이 많을 텐데, 팝송이나 노래에 관심이 없더라도 누구나 다 알고 있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절대 그냥 넘어가지 마세요. 요리사가 일만 잘한다고 성공하는 거 아닙니다. 지식이 많고 경험이 많고 경력이 많고 하는 건 요리사 직업에 대한 성공, 직장에서의 성공을 하게 도와주죠. 그런데 만약 사회적인 성공, 혹은 진짜 우리가 말하는 윗단계의 성공, 혹은 유명해지는 성공을 위해서는 직업적인 능력을 쌓아가는 건 기본이고, 사회적, 문화적 이슈에 대해서도 민감해야 합니다. 요리사가 모여서 맨날 요리 이야기만 하는 거 아니고 맨날 메뉴가 어쩌고 저쩌고 하는 거 아닙니다. 저도 대기업 다닐 때 임원 미팅이라고 있는데 매주 참석을 했어요. 말은 거창하지만 각 업장과 부서의 매니저급 이상의 미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거기서도 기업 실적 발표, 사업 계획, 구상, 보고 이런 거 해요. 제대로 알아들을 수 없는 거, 그런 거. 그 중에 나만 못 알아들었겠지. 그런데 딱딱한 미팅 자리 끝나면 일상 이야기 합니다. 여기에서 내 사람인가? 대화를 할 수 있는 사람인가? 내 라인인가? 내 라인 될 수 있는가? 공통된 점을 가지고 있나? 라는 걸 서로 이렇게 느껴요. 또한 요리사 모임이나 사교 모임을 가면 아무리 사업적 모임이더라도 요즘의 유행들, 사회적 이슈에 대해서 서로 교류하면서 공통된 점들을 찾으려고 노력을 하고, 그런 것들로 인해서 이제 편이 생기고 그룹이 생기고 내 사람이란 단단한 이제 네트워크가 이제 생깁니다. 여기에서 꿀먹은 벙어리처럼 있으면 그냥 바보 되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에게는 관심을 안 주죠. 재미없으니까. 정말로 잘 놀 줄 아는 사람이 일도 잘하고 성공을 합니다. 잘 놀 줄 알려면 말도 잘해야 하고, 말을 잘하려면 아는 것도 많아야 하고,
아는 게 많으려면 적어도 남들이 아는 건 알고 있어야 하고, 남들이 알고 있는 건 대부분 미디어에서 다루고 있고, 미디어에서 다루는 건 당신도 쉽게 찾을 수 있다는 거죠. 즉 노력이에요. 관심을 가지지 않는 분야라도 노력을 해서 알아두십시오. 국민 MC 유재석도 최소한 게스트가 나오는데 조사는 하고 알아는 보겠죠. 그리고 옛날 노래 가수, 요즘 노래 가수 다 꿰고 있습니다. 관심이 있는 걸 수도 있지만 진행에 필요한 지식들이고 사람을 이끌기 위한 수단들이고 국민 MC란 무게 때문이겠죠. 여러분, 일반적인 성취를 원하신다면 요리사로서 최선을 다하세요. 특별한 성공을 원하신다면 요리사 외적으로도 최선을 다하십시오. 그래야 적어도 기회라도 얻으실 겁니다. 네 번째, 더 웨스틴 호텔. 제가 이제 조금 쉬고 싶어서 들어간 5스타 더 웨스틴 호텔입니다. 테스라에서 시간 개념 없이 일하는 것에 너무 지쳐서 정시 퇴근, 정시 출근을 한다는 호텔에 들어가서 약간 좀 쉬면서 새로운 경험을 쌓으면서 조금은 제 자신을 약간 정리하고 싶었어요. 나에 대한 시간이 많이 생기다 보니까 업장에서 요리사의 발전 외에 개인적인 발전을 더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밀린 공부도 굉장히 많이 하고 메뉴 개발도 진짜 이때 많이 해봤고, 제 요리사 경력 두 번째 자랑거리인 2012년도 30세 이하 호주 영셰프 대회에서 한국 사람 최초로 모던 코리안 큐진을 가지고 나가서 뉴 사우스웨스트 주 파이널리스트가 됐죠. 우리나라로 치면 서울, 경기 이 지역 최종 수상자입니다. 이제 이 호텔에서 제 멘토 같은 셰프님을 만나게 됩니다. 현재 시드니 르꼬르동 블루 교수이신 독일 출신 셰프님이시고 저랑 이제 친구예요. 제가 이름은 거론 안 하겠지만 르꼬르동 블루를 다니는 저희 학생들은 누군지 다 알고 있죠. 이분은 걸어다니는 백과사전이라고 불렸고, 궁금한 거를 못 참는 전형적인 유럽 스타일의 아주 정석적인 셰프님의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현재 르꼬르동 블루에서도 머신, 백과사전 등으로 불리면서 굉장히 존경받고 있다고 합니다. 저에게도 요리사라는 직업에 다시 한번 불을 지피고 자세를 바로 잡게 해준 멘토 같은 그런 셰프님이시죠. 요리사를 하면서 존경하는 동료를 만난다는 것은 정말 행운입니다. 약간 동양권 문화에서는 스승과 제자라는 약간 상하적인 관계에서 나오는 약간 배움을 사사받는다는 문화가 있지 않습니까? 서양권에서는 동료와 멘토 정도로 그 관계를 정의하는데 약간 같이 토론하고 공유하는 약간 수평적인 관계가 많습니다. 이렇게 동료들을 늘려가면서 요리사 인맥이 이제 늘어나게 되는 거죠. 이 셰프님이 가장 많이 하는 질문이 이거 알아? 왜 몰라? 였습니다. 어린 요리사분들이 가장 많이 하는 실수 중 하나인데 일을 잘하는 것과 아는 것을 같이 생각한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가장 쉬운 시저 샐러드를 예를 들어 한번 볼게요. 정말 간단하고 쉽고 대중적이고 맛있는 샐러드 아닙니까? 시저 샐러드를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맞죠? 자, 여기에 대해서 이 시저 샐러드에서 물어보면 사람들이 상추랑 베이컨, 크루똥, 파마산 치즈, 마요네즈, 엔초비 등등 약간 이거 들어가는 건 잘 나열합니다. 눈 감고도 잘 만들 거고, 서비스 중에 몇 개가 들어와도 몇십 개가 들어와도 착착착착 문제없이 만들어낼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시저 샐러드에 관해서 다음과 같은 질문에 답을 하실 수 있나요? 1번, 왜 시저 샐러드인가? 2번, 파마산 치즈에 대해서 얼마나 아는가? 만드는 법을 설명할 수 있나? 3번, 마요네즈 만드는 원리는 무엇인가? 4번, 상추를 씻고 저장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무엇인가? 5번째, 크루똥을 만드는 빵에 대해서 알고 있는가? 버터 혹은 오일로 나눠서 만드는 법을 알고 있는가? 등등등등. 일을 잘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내가 맡은 섹션의 메뉴와 재료에 대해서는 그 누구보다도 더 전문적으로 알아야 하는 거죠. 그리고 계속 그렇게 궁금해야 하는 게 바로 요리사입니다. 괜히 뒤에 사자가 붙은 게 아니에요. 끊임없이 공부를 해야 합니다. 그렇잖아요. 내 밑으로 누가 들어왔는데 저 위에 질문을 했어. 그런데 본인이 한마디도 못해. 그게 뭔 요리사입니까? 그냥 일하는 일반인 노동자지. 안 그래요? 뭔 차이야? 이 셰프님이 한 명언이 있어요. 처먹지만 말고 궁금해해라. 그리고 궁금하면 제발 좀 찾아보고 알려줘라. 가끔 가다가 이제 이렇게 우리가 이제 이런 지식 토론이나 배틀할 때 이분도 모르는 게 나오면 바로 사무실 들어가서 A4지 몇 장 정도의 분량에 대한 정보를 뽑아와서 같이 읽고 공부하고 그랬어요. 이 정도는 해야지 르꼬르동 교수가 되는구나 하고 가끔 느끼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문제 하나 내릴게요. 댓글로 적어주셔도 되고 모르시면 찾아봐서 여러분들이 아셔도 됩니다. 문제, 우리가 말하는 시푸드가 있습니다. 그럼 강, 민물에서 나오는 잉어, 민물 쪽의 등은 시푸드일까요? 아닐까요? 1초 안에 답을 생각하셨다면 본인은 셰프이십니다. 아니시라고요? 책을 펴고 인터넷 검색을 하셔서 공부하십시오. 일식 셰프님인데 이 답을 모르신다고요? 네. 다섯 번째, 스시 2. 왜 업장들? 제가 요리사를 그만두고 유학원을 준비할 때 조금 힘든 상황이었어요. 뭐 경제적으로 정말 최악, 거의 밑바닥까지 찍어보면서 막 우울증, 공황장애 이런 걸 처음 느껴봤죠. 난 이런 건 연예인만 걸리는 줄 알았지. 이때 이제 스시라고 하는 이제 3대 일본 파인다이닝 레스토랑에서 캐주얼로 알바를 뛰게 됩니다. 뭐 돈은 벌어야 되니까. 유학원이 자리 잡히기 전까지는 약간 새벽 청소도 하고 요리 알바 뛰면서 이제 서서히 직업 요리사라는 타이틀을 감추게 됩니다. 튀김 섹션에서 약간 덴푸라 만들고 만두 빚고 가끔 들어오는 생선 잡아주고 뭐 책임지는 거 하나도 없는 그냥 무지성으로 일해도 되는 섹션에서 그냥 그렇게 뭐 시간당 한 3만원 주니까 3일 정도 일주일에 일하면서 그렇게 일을 했어요. 뭐 팁도 주에 한 150불 정도 나와서 나름 짭짤했습니다. 저는 여기에 이제 들어가기 전에 다른 거를 한다고 이제 말도 해놓고 들어갔고 뭐 승진이나 이런 거 이제 관심 아예 없고 맡은 바 그냥 최선을 다하고 그냥 저는 제 시간에 집에 갈 거다. 오버타임 1분도 없을 것이고 짬밥은 있으니까 일을 쉽게 뭐 그래도 뭐 곧잘 잘 했었기도 하고 할 일 제 시간에 다 끝내고 뭐 나니까 저를 그냥 약간 팀이 아닌 약간 손님 정도로 봐주면서 굉장히 잘해주셨어요. 요리사를 그만두고 사업을 준비하면서 그래도 뭐 요리 분야에 짬밥이 있다 보니 파트타임 구하기도 굉장히 쉬웠고 뭐 한 달이 건너면 다 아는 사람들이라 진짜 주변에 많이 도움을 받았습니다. 이 당시에 이제 전에 겪어보지 못했던 다양한 업장에서 경험도 쌓았죠. 유학원 하면서 학생들 진로 상담해 줄 때 정말 많이 도움이 되었던 경험입니다. 보통 요리사를 하면서 다양한 업장을 겪어보지 못하거든요. 전 운이 좋게 타이밍상 거의 모든 종류의 업장에서 일을 해보면서 유학원 상담에 이제 특별함을 이제 갖출 수 있게 되었죠. 뭐 5스타 호텔, 뭐 레스토랑, 거기에 있는 뭐 캔틴, 방퀴트, 뭐 캐주얼 다이닝, 한식 레스토랑, 파인다이닝, 뭐 해 또는 미슐랭급 파인다이닝, 뭐 스시바, 연회장, 뭐 이벤트, 케이터링 회사, 뭐 출장 뷔페, 뭐 카페, 뭐 스시 트레인, 제가 겪어봤던 업장들입니다. 정말 다양하죠. 다양한 업장에서 만난 다양한 스토리를 가진 이제 셰프님들, 정말 다양한 국가에서 각기 다른 목표를 가진 셰프님들, 저처럼 요리사와 다른 일을 준비하는 그런 사이에 있는 셰프님들, 화려한 경력은 있지만 그저 과거였을 뿐인 이력상의 경력만 남은 셰프님들, 뭐 유학원 준비하고 오픈하고 초반에 사업이 자리 잡기까지 거의 근 2년 동안 파트타임으로 요리사를 하면서 그동안 제가 겪어보지 못했던 것들을 접하고 배우고 느끼는 건 아마도 제가 셰프크루 회사를 운영할 수 있었던 원동력이 아니었나 생각을 합니다. 제가 몇 번 언급했듯이 요리사가 요리사를 그만두기 위해 요리사를 해도 된다고 했습니다. 저는 요리사로 경력을 쌓아오면서 저의 꿈도 보았고 한계도 느끼면서 수많은 계획을 세워왔었습니다. 그 중에 요리 유학과 취업, 이민 등에 대한 사업을 구상을 했고 제 전공을 살리면서 돈을 더 벌고 싶었죠. 사업이라는 게 혹은 직업을 바꾸는 게 사실 정말 어렵습니다. 하지만 제가 기술도 있고 요리사라는 경력도 있으니까 직업을 바꾸는 중간에 뭐 이런 일을 이어서 할 수도 있었었고 이 일이 다음 직업에 도움이 되며 뭐 돈도 되었고 다시금 경력으로 되는 저한테는 솔직히 마법 같은 일이 일어났죠. 뭐 제가 뭐 크게 성공을 했거나 뭐 사업으로 어마어마한 부를 쌓는 회사를 운영하는 것은 아니지만 제가 좋아하는 일을 하고 여지껏 해왔던 일이 또 연결되는 사업이기도 하고 내가 좋아하는 말도 실컷 할 수 있고 때로는 이렇게 영상 만들면서 라떼는 말이야 라면서 자랑질도 조금 하고 뭐 요리사보다는 금전적으로 뭐 한 몇 배, 몇십 배 정도는 조금 더 여유로워졌고 내가 수속시킨 수백 명의 요리사들이 다 제 네트워크이자 새로운 사업에 초석을 닦아줄 고마운 밑거름이 되고 있는 거죠. 요리 산업 안에 수백, 수천 가지의 새로운 기회와 직업들은 여러분들이 요리사를 해야 하는 이유이기도 하고 요리사로서 쌓는 경험과 경력들은 기초를 다져주는 받침대 혹은 중간다리의 역할을 해주면서 본인을
계속 정의해 줄 겁니다. 그래서 요리사를 이해하는 호주 유일 10년 셰프 경력의 대표가 운영하는 넘버원 호주 요리 유학 이민 취업 전문 셰프 크루. 자, 오늘의 영상은 어떠셨나요? 영상을 만들 때마다 느끼는 거지만 해주고 싶은 말들이 더 많아지는 것 같아요. 제가 정답이 될 수는 없겠지만 여러분들이 정답을 찾아가는 인생에서 한 가닥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늘 건강하시고 체력관리, 열정관리 하시는 하루 되셨길 바랍니다. 그럼 다음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